먼저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예. 건강을 되찾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말. 양희은, 하미애, 홍현진 씨 반갑습니다. 암을 극복하고 이겨내신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양희은 씨는 일단 어떤 암을 극복하신 거예요? 저는 점액성 난소암이라는 그러니까 커다란 공 안에 이 액체가 그 액체 자체가 암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희귀암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후가 안 좋고 점액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물주머니가 터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전신에 암이 퍼지는 몇 년도에? 82년에. 그럼 지금 자궁을 다 드러내신 상태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맨 처음 수술이고 네. 그 후에 8년 지나서 다시 또 자궁을 드러냈어요. 네. 그러면 하미애 씨는, 하미애 씨는 어떤 암이셨어요? 어떤 암이셨어요? 저는 유방암하고 갑상선. 아, 두 개. 근데 깨끗하게 완치가.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홍효진 씨는 저도 역시 유방암이었는데 저는 유방암은 생각지도 못하고요. 저희 가족력에 이제 혈압으로 쓰러지셔갖고 다 이렇게 그래서 혈압이나 뭐 이렇게 살 빼는 거 막 그런 거에만 신경을 썼었어요. 암은 거의 없었거든요, 집안에. 보니까 여성암 중에 1위가 갑상선 암이고요. 네. 2위가 유방암, 난소암이 10위래요. 10위예요. 근데 양희은 씨는 사실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건강을 또 되게 많이 챙기시고 처음에 암에 걸린 건 어떻게 그게 하셨어요? 궁금해요. 아, 그거는 제가 한 14개월 동안 배낭여행하고 이제 돌아와서 네. 이제 라디오도 하고 해야겠다 할 때 제 바로 밑에 양희경이가 정기검진 받으러 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드나들던 집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언니 저 왔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더니 잠깐만 좀 누워보자. 온 김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의 직감? 뭐 전형적으로 그 혈색이 아주 그냥 말기암 환자의 색깔에다가 배가 너무 불러 있고 한 9개월 사이즈. 근데 저는 뭐 전혀 아무 의심이 없고 9개월, 그러니까 임신 9개월 9months 사이즈요? 사이즈였어요. 아니 이게 뭐 피곤하다거나 이런 건 네. 전혀 없었어요? 피곤은 몰랐는데 아주 불규칙적인 그 달거리가 있었어요. 네네. 하혈을 많이 한 셈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가셨던 몰랐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걷고 그러면서 네. 내가 신경이 너무 예민한가? 내가 밥을 좀 많이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밥도 나중에 못 먹었어요. 아, 밥도 안 들어가고? 밥도 별로 안 들어가고 혈색이 너무 제가 이제 햇빛에 걸어서 많이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거무튀튀한 탄 그 혈색하고는 다르대요. 좀 다르대요. 암 환자 아니, 혈색은 그럼 다르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몇 끼로 나왔었어요? 말기. 말기에 이제 그 근육 종양 같은 자궁 근종 같은데 크기만 해도 15에서 한 20kg 정도 나갈 것 같다고.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네, 15에서 20kg 나가는 혹이라고. 개복을 해보니까 전혀 또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네. 또 아니고 점액성 네. 네. 거죠. 그러면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처음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 몰랐어요. 이제 식구들은 알고 있었죠. 아, 얘기를 안 양희은 했군요. 씨. 네네. 뭐가 15kg이나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날씬해지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몸에서 15kg가 나오면 아우, 날씬해. 15에서 저기 생각만 죄송한데 빠지면 그래서 아 이분의 혈색이 안 좋구나 좀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직감이 오는 분들 간혹가다 있습니까? 사실 오랫동안 환자분을 보게 되면 환자분이 진료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대강의 느낌 이런 거를 감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느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정확한 검사와 또 증상을 들어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려야겠죠. 특히 이제 폐경 이후에 혹이 생겼다거나 경과 관찰에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거나 아니면 난소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을 이미 알았던 분들은 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을 같이 동반하고 계신 분이 그런 혹이 보일 때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처음 수술 받고 나서 약 후유증 때문에 죽을 꼽을 넘기셨던 얘기는 뭐예요? 아, 그거는 항암이 아니라 항생제 부작용. 항생제요? 그런 게 있어. 예, 수술하고 그 다음 날인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거의 이렇게 뭐 분리가 되는 것 같은 경험이 있었죠. 밤에 자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양희경이가 둘째를 갖고 있을 때, 임신했었죠.
한 6개월인가 5개월 됐을 때인데 저를 간호하고 있었거든요. 간병하고 있었는데 아주 모기만한 소리로 제가 희경아. 이름 불렀다고 선생님. 근데 걔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왜? 언니. 그래서 나 간다. 그랬어요. 막 응급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또 뭐 잡았구나. 네, 살아났죠. 그러니까 참 모르는 거네. 그때 3개월 시한부 이제 뭐 얼마 못 산다는 판정 받고 죽을 고비도 넘기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하신 거 보면 그러게 말이에요. 해병이라는 30년째. 게 그렇죠. 30년째? 암이란 병이 너무나도 사악한 게 지금 우리 이 누님처럼 말기가 됐는데도 자각 증상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거나 이러면 얼른 병원에 갔겠지, 막 너무 아프거나. 근데 보통 암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도 나는 별로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암이라는 양희은 씨 게 같은 너무 경우에는 아, 뚱뚱해요, 제가. 예.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덜 예민해요. 네, 아니, 몰라요. 그래서 병을 너무 키울 수 키워서 있는. 가신 거죠. 그리고 산부인과적인 교육이 보건학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좀 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경종을 울릴 정도로 자기 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일찍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럼 그러다가 다시 재발하신 거예요? 재발은 아니고 다른 또 다른? 네네. 그 똑같은 암은 아니고 예. 자궁근종 아이고. 그런 게 또 생겼죠. 그래서 조혈하는 그 속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하혈하는 거 하고 너무 안 맞고 악성 빈혈이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수술은 이제 암하고는 다르지만 네네. 어쨌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건 운이겠지만 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가족들도 사실 옆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을 힘들죠. 것 같은데 네. 남편분이 그때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래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됐죠 이제. 근데 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반경 얼마 내에 걸 다 도려내는 수술을 안 하시고 목소리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할 아이니까 정말 배려를 많이 해서 너무나 힘든 수술을 하셨어요. 아, 정말 선생님 잘 만나셨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일찍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이게 있었을 참. 텐데 그렇게 늦게 만나서 막 굉장히 저보다도 더 속상해하셨어요. 똑같은 선생님이 2번 수술을 해주셨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이는 포기하게 되고 그때 뭐 남편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없이 살면 된다. 그냥 그렇게. 쿨하게 아예 남편. 그냥. 네, 그럼요. 오히려 그럼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힘이 나죠. 힘이 날 수 있죠. 네.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수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난소 제가 암은 봤을 아니셨죠? 때는 시골 분들은 건강 검진이라든가 병원을 가는 걸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밭에서 일하고 장사하시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하혈이 굉장히 좀 심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어이구 하혈이 그렇게 심한데 왜 병원을 안 가느냐 그랬더니 시골 양반들은 충청도 양반들은 괜찮여 이 정도면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이러는데 이모님이 데리고 갔더니 무록이 이제 크고 있던 거를 초기에 잡아서 그거를 걷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천만 다행이네. 최선 선생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리 그 주기가 좀 기복이 심하거나 하혈이 좀 있는 분들은 검진을 받는 게 좋겠네요. 특히 난소 질환이나 이제 자궁 쪽에 있는 질환은 가장 흔한 증상이 그 생리 주기라든지 출혈의 양, 기간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런 자신의 몸에 대한 변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감지를 하신다면 조금 더 진단을 빨리 받으실 수 있겠죠. 예, 그 들었습니다. 또 유방암이 여성 암 환자 중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암 2위잖아요. 네. 한민 씨는 처음에 유방암이라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아, 유방암 이제 엄마가 무슨 혹이 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진을 하자. 그리고 갔어요. 네. 갔더니 왜 지금 왔냐고. 병원에서? 예, 뭐 여기 뭐 전이가 뭐 여기 임파 쪽으로 뭐 전이가 됐다고. 그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내 검진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조금 뭐 세포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뭐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수술을 하는데 뭐 이제 다 도려낼 수도 있다. 다 없어질 수도 있다. 막 이래가지고 아 이제 난 여자로서 끝이구나. 그리고 막 울었죠.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못 쳐다보겠더라고. 이게 없어진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부분을 다 살리고
거기만 이제 그 수술을 잘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거 아마 이게 엄마 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엄마가 음식을 짜게 했었어요. 우리 엄마가 전라도 음식인데 짜고 맵고 근데 음식은 엄청 맛있었는데 그런 거를 같이 먹고 같이 이제 사니까 아무래도 박미선 씨도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진짜 나 너무 짜게 먹나 봐. 근데 밥은 요만큼인데 무말랭이 무침은 이만큼 드시더라고요. 짜게 먹는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안 좋죠. 그럼 좋은 리가. 홍현희 씨는 어떻게 처음 암을 발견하셨어요? 제가 지금 8년 차예요. 네.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년 됐는데 이거 어떻게 우연하게 TV 프로그램에 하도 볼 게 없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 프로그램에 고정을 하게 됐는데 딱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데 어머 자가진단 얘기한 하는데. 것처럼 여기 뭐가 혹이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저는 그때 좀 가슴이 커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아하셨어요. 네, 좋아했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니었었으면은 좋다고 더 점점 더 증상도 커지네 없었어요? 증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피곤하다거나 이런 거 근데 없었어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데 만져도 안 아플 때는 유방암은 의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눌러도 안 아파요. 희한하죠. 아니 아까 저 뭐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 사전에 그런 거는 있었죠. 굉장히 피곤했어요. 근데 그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낮잠을 1시간을 완전히 잤다 봐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맞아. 그렇죠? 예. 밤엔 더 잘 와요. 낮에 잤는데도. 그리고 한 번 자면은 이렇게 까부라지게 자요. 우리 기절하듯이 자는군요. 예. 아, 근데 보통 그렇게 막 까무러지게 잘 자면 숙면했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럼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잖아요. 네. 개운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고 또 저녁에 또 해 떨어지면 또 자요. 빌빌거리고. 난 그게 피곤한 건지 모르고 애들한테 야 나 회춘하나 봐. 이거 내일 모레 시운인데 이거 회춘하나 보다. 다른 사람은 늙으면 잠이 없대는데 그러고 좋아만 했어요. 그러니까 설마 이게 내가 그렇죠, 암이라는 그렇죠. 생각은 못하고 전혀 몰랐죠. 회춘한다, 가슴 커진다, 그럼요. 좋아하셔. 좋아만 했죠. 날벼락 맞으셨네요. 완전히 그리고 뭐 감기로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아무런 적이 그딱 없었으니까. 병원 갔는데 암이라고 딱 그랬을 때. 선생님이 벌써 아셨대요. 딱 만져보고 촉진을 하시고. 근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99%가 양성이고 암이 아니고 1%가 악성이에요. 암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99%에 들어가지 누가 나 1%에 들어간다 그래. 그렇지. 안심하게 걱정하지 말아. 잘 아는 의사였거든요. 예. 아이고 아니겠지 하고 근데 조직 검사 결과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온대요. 네. 화요일까지 뭐 너무 좋게 지냈죠.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도 뭐 운동 나가는 예약 다 하고. 근데 자기는 병원이 작아서 그러니까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재요. 다 알고 병원을 예약을 해놓고 나를 글로 보냈는데 정밀검사. 거기서 접수를 하는데 나 왜 입원하래요? 그랬더니 차트를 보더니 암이시네요. 99%. 그리고 나서 딱 있어서 저쪽 가서 수납표하고 돈 내고 일로 다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암이라고 얘기하고. 네. 번호표를 뽑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안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안 불러갖고 가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과장 나오라고 나 왜 이렇게 안 부르냐고 번호를 딱 보더니 그 옆에 은행이 있었어요. 돈 찾는 은행인데 그 은행표를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정신이 감 없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안 부르지 안 부르지. 얼마나 경험이 없었으면. 역시 나가는 거죠. 완전히 뭐 암 처음 얘기하면은 뭐 울고불고 한다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멍한 거예요. 네. 양희은 씨도 그때 그랬다 그랬어요. 네, 별로 눈물 와요. 없어요. 눈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민 그냥 씨도 안 오셨어요? 멍해지죠 그냥. 나도 멍이 그래서 진짜 멍을 멍한 막 게. 떨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이제 수술하고 실밥 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닥치는 현실에 그때부터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자가 진단 그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 아니, 저 전문가한테 전문가 다 여쭤봐야죠. 여쭤볼까요? 선생님한테 예, 물어보죠. 예. 예. 유방암의 자가 진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거울 앞에 쓰셔서요. 양팔을 내리고 본인의 유방의 윤곽을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괜찮은지 관찰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양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비정상적 또는 비대칭적으로 끌려 올라가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같이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만져보시는 건데 만져볼 때는 검사하려고 하는 유방 쪽에 팔을 올려주시고 골고루 만져주셔야 되는데 이제 골고루 만져주시는 방법은 동전 크기 정도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누르시면서
동글동글 원을 그리시면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단지 조심하실 것은 유방 조직이 사실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방 부위를 모두 포함해서 만져줘야 되고 또 가능한 임파선 부위까지 만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넓게 만져주셔야 되는데 위로는 이제 쇄골 있는 부위부터 유두까지 또 옆으로는 겨드랑부터 유두까지 이렇게 동전 크기의 원을 그리면서 고루 만져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유두를 이제 짜보시는 건데요. 위, 아래, 양 옆으로 짜보아서 이렇게 핏빛의 분비물이라든지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홍효진 씨, 예. 그 처음에는 수술을 안 받으시려고 했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5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48이었는데 아 이러다가 나도 엄마처럼 명이 짧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안 할까 생각을 하고 하다가 수술 날짜를 이제 받아놓고 겨울바다를 봤어요. 괜히 막 영화를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거의 도착할 때쯤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하고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거의 배터리가 다 다를 정도로 통화를 하는데 결론이 한참 이름이 올라갈 상태인데 자기가 암 환자를 뒷바라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네가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래도 저희 물론 그 여자친구는- 친구한테는 내가 강릉으로 가고 있는 걸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말도 제가 안 돼. 그러면은 치료가 한 달 걸린다니까 실파 뺄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되냐 하니까는 그때 헤어지면 네가 더 마음 아프니까 지금 저기 하자고 전화로 헤어지는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 다시 그 다음 차 바다 구경 못하고 그냥 터미널만 구경하고 올라왔어요.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때 딱 이렇게 느낀 게 어머 내가 급하지 이거 이 사람하고 일이 급한 게 아니다. 정신 그렇죠, 차리자. 그래서 유방암 책이란 책을 10만 원어치 다 샀어요. 그거를 다 보고 쓰레빠까지 다 챙겨갖고 입원실에 딱 들어갔어요. 혼자서. 남자친구의 그 헤어지자는 전화가 아주 그냥 세게 자극이 네. 됐군요. 오히려 자극이 돼요. 잘 된 거죠. 네. 그 다음부터 남자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으니까는 나 지금 결혼을 왜 해? 양희은 씨 남편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양희은 씨 남편 같은 분도 계시는 거고. 그럼 대부분이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어쩌다인데 여자들이 유방암 걸렸을 때는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았겠어요. 남편한테 받거나 시댁한테 받았는데 수술을 하고 딱 마취해서 깨서 눈을 딱 뜨는데 시댁 식구 시누이들이 쫙 들려있더래요. 괜찮니? 그러고 눈을 딱 감았대요. 내가 니네들 때문에 유방암 걸렸는데. 야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얘긴데. 웃을 얘기는 아닌데. 양희은 씨도 저 투병할 때 인간관계가 좀 정리가 좀 됐었나요? 문병을 왔는데 그 친구가 나는 지금 너 입장 같은 입장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야 하고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느껴지는 맞아. 거야. 왜 이거 내 진짜 리얼하다. 곁에서 와. 진심에서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런 종류들이 이렇게 다 말간 시선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쫙 갈라지면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얕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고요. 깊이 설명 없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아니, 그때 진짜 전 정말 이 언니 스토리를 나중에 TV에서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중에 그 피주머니를 차고 혼자 식사를 만들어 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일하는 아줌마도 없었어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있었는데 암 환자 음식 곧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러고 아예 그만두시더라고요, 일을. 저는 그냥 맹장 수술하듯이 얘 이 혹만 딱 떼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혹을 떼어내서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 안에 물을 빼내기 위해서 호스를 끼워요. 피주머니를 해요. 수술할 때. 그리고 이 겨드랑이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요. 여기를 다 이만큼 열어서 16개인가 림프절을 떼어냈다는데 그게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팔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려는데 그게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28번을 받았어요, 저는.
근데 뭐 화상 입는 간단한 거래요. 가서 30초 하고. 저는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남자분이세요. 유방 의사 선생님은 다 빨개 벗고 다 이러고 완전히 마루타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 수치감. 그러면 이쪽 한쪽 가슴은 절개를 하신 거예요? 네, 지금 4분의 1을 절개를 했어요. 완전 그 요새는 또 이게 완전 되게 절개를 안 하는데 쓰라리다면서요. 말도 못하게 쓰라래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신경이 새로 살아날 때 바람만 불어도 누가 여기다 선풍기 내면은 여기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기 하미애 씨는 절제술은 안 하신 거죠? 아 절제는 안 하고 초기라 그렇게 했는데 아 또 방사선을 받았어요. 네, 저는 근데 방사선이 받았을 때 근데 유두가 뭐가 한번 힘드냐면 떨어졌다 방사선은 유두가 떨어졌다 붙어요? 유두 껍질이 그렇게 많이 유두가 타갖고 아 그걸 태우는 거거든. 여기를 태우는 거예요. 방사선이라는 게 세포를 태우면 다른 장기까지 영양이 아무래도 가는 거죠. 근데 하미애 씨는 여성암 1위, 2위를 다 걸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 1위 다 유방암이랑 걸렸어요. 갑상선암. 왜 와요? 전이 된 건가요? 전이 된 거 아니고요. 종이 다르긴 하죠. 전부 다른 건데 그게 암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쌓였다가 유방암 터지고 갑상선암 터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 화산 지금 폭발 같은 말씀하신 거군요. 것처럼 네. 이게 암으로 나오려면은 8년이 걸린대요. 10년 몇 년이 걸린다는데. 네, 근데 지금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부터 8년 뒤에 암 그 덩어리로 나온대요. 그 얘기를 인턴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최전 선생님 저 얘기가 맞나요? 이게 8년 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암이 나와요? 지금 저 얘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네. 스트레스가 네.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면역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포의 정상적인 재생이나 회복 과정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희 누나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지금 게 둘째 누나가 유방암? 네, 이제 큰 누나인데 저 어렸을 때 저희 큰 누나가 따로 있었는데 큰 누나가 여고 3학년 때 그 골수암을 해서 누나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무슨 암 얘기만 나오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큰 누나가 갑자기 전화 와서 석천아 나 유방암이래. 병원 갔다가 근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 우리 누나는 되게 담담하게 그냥 얘기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충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병원 가서 막 수술하고 치료받는데 저는 병원을 못 갔어요. 무서워서. 나중에 이제 참 좋게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전 유방암 걸리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나 병실을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데 누나가 막 여기 붕대 감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 보면서 석천이 왔니? 이런 거에 너무 감사하고 누나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더라고요. 네, 방사선 치료? 네, 수술하고 다 나섰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나가 지금도 계속 방사선 치료를 해요. 12번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한 번만 갔다 오면 누나가 한 녹초가 3일을 돼요. 가게를 못 나와. 지금 12번째 나오셨죠? 네. 20번째부터는 그때는 진짜 여기 쓰라려서 옷도 못 입어요. 저는 홍효진 씨 보니까 까맣게 이렇게 색깔이. 예. 그래서 탄 것처럼 그쪽은 그렇게 지금도 됐더라고요.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름에 운동을 하면은 이쪽은 땀이 안 나고 이쪽만 땀이 나요. 완전히 세포가 죽는가 봐요. 거의 땀샘이니 뭐니 다 죽어서 그때부터는 이거 아픈 건 둘째치고 그걸 받아서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죠. 저는 그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호르몬 계속 차단 괴롭죠. 약을 5년을 먹어야 된대요. 저는 1년을 먹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그걸 먹으면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는 해경되고 이제 약으로 진짜 자궁을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으로. 네. 여성 기능이 그러니까 뭐 팔, 다리 저리고 하루는 자는데 여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발등에. 왜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뭐가 떨어졌는지. 그래서 그 119 불러갖고 병원에 가서 여기 암 번졌는지 이거 엑스레이 찍어달라고. 겁이 나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요. 그러더니 이거 저기 암 걸린 사람 다 이래요. 이런 걸로 왜 오세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는 서러운데 그쪽에서는 그런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마취 약들이 그 말초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손 발이 굉장히 아파요. 그게 딱 3년이에요. 사실 또 항암 치료를 오래 받으시는 분들은 말초 신경의 염증도 많이 생겨서 감각이 4살이 아닌 것 같고 감각의 이상 감각 현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말초 신경 염증의 증상도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